이 삽자루하고 괭이를 파는 엔비디아가 막 이제는 막 깊게 들어가더니 금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네. 저희 지금 더 크게 들어갈게요. 이용자 10만 명, 10억 명 만들게요. 이러고 있으니 괭이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벌겠죠. 상승의 여지는 있다.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가 지금 팔란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팔란티어는 무료로 제공해줬다고 하면서 네. 그 경험을 얻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되는 걸 작동하는 걸 받고. 그 작동하는 걸 받고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거래에서 실었는데 받은 거죠. 너무 효율이 좋고 하니까. 네, 받은 거고 또 미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뭐냐?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이시죠. 강정수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모든 뭐 휴머노이드,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AI라는 어떤 그 두뇌를 개발이 돼야지 이게 이제 같이 되는 거니까 결국 핵심은 대체할 수 없는 건 AI 기술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고의 중요한 기술 아닌가. 결국은 저는 가장 큰 이득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을 80%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때문에 주춤해야 되는데 주춤할 여력이 없이 수요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돈 버는데도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 우리나라 국가 뭐 데이터 센터 크게 지었잖아요. 네. SK하고 아마존 AWS하고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여러분 GPU가 몇 개 들어가냐면 66만 장 들어가요. 6만 개. 6만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크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테슬라의 이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라는 곳에서 그록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엔비디아 GPU 20만 개 들어갔어요. 20만 개. H100이 20만 개 들어갔고요. 지금 네. 블랙겔 10만 개 추가 주문해놨어요. 단일 기업에서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때려 합쳐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만 개를 더 주문해놨잖아요. 네. 메타, 아마존, 구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나게 짓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짓고 있고, 영국도 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열풍에 지금 쌓여 있는데, 문제는 GPU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기초 모델이죠. 여기에 학습을 시키는데 GPU가 엄청 필요했어요. 여기는 앞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니까 또 필요하겠죠. 이건 고정값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챗GPT 만들고 제미나이 만들었는데 유료 $20씩 쓰는 분들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도 쓰긴 씁니다만 자, 요거에 GPU가 좀 들어가요. 근데도 확장 속도보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025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컨슈머 AI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AI 시장이 엄청나게 2025년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무료를 쓰면은 하위 버전을 썼었어요. 네. 유료하는 사람이 최상위 버전을 쓰고 근데 2025년부터 딥시크화가 한판 시장을 흔든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무료 이용자도 챗GPT의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고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도 최상위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을 무료 사용자가 쓰게 됐잖아요. 자, 2월 달에 챗GPT의 전 세계 무료 사용자가 4억 명이었어요. 8억 명입니다. 8억 명. 지불이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오픈 AI가 이거를 15억 명, 20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광고 실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검색 시장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SNS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챗GPT 이렇게 탭 누르면 탭이 있어서 피드가 막 나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쇼츠 보듯이 AI가 만든 콘텐츠들 막 보시고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네.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DM도 집어일 겁니다. SNS니까요. 그러면 네. 카카오톡 쓰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네. 이렇게 DM 쓰시면서 인공지능이 또 DM 대화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또 광고도 붙일 거고 또 쇼핑 기능도 지금 미국은 아예 결제까지 되는 샵 기능을 집어넣었잖아요. 한국도 점점 샵 기능을 발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커머스도 하고 검색도 하고 SNS도 하고 DM도 하고 그리고 AI 기능도 하고 네. 이거를 하나의 앱에서 슈퍼 앱으로 발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GPU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4억 명 쓰던 거에서 8억 명 쓰면 2배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오픈 AI만 모델을 2배인데 근데 이걸 2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따따블이잖아요 또. 네. 그럼 GPU가 그만큼 운영하는데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미친 듯이 지금 무료로 하면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구글도 엄청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말에 인스타그램에 AI 검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메타도 지지 않으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럼요. 네. 그럼 메타도 미친 듯이 SNS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오픈 AI는 지금 3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가 여러분 3,800억 달러가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AMX 다음으로 가장 비싼 기업입니다 지금. 이거를 방어를 하려면요 달러 내는 사람들 한 2천만 명 있는 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지만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듯이 유튜브 프리미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보는 유튜브 광고가 중요하죠. 네. 이 시장이 더 큰 거거든요. 이 시장을 지금 오픈AI는 빨리 키워야 그래도 3천억 그래 기업 가치 있을 수 있어 인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그러기 위해서요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하려고 할 거고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치고 들어올 거고요.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들어올 거고요. 인스타그램의 소셜 미디어 기능 들어오려고 하고 유튜브도 치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다 치고 들어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GPU가 무진장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운영하는 단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른 속도로 컨슈머 AI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엔비디아도 예측하지 못했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컨슈머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엔비디아는 어쨌든 하드웨어 기업인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돈을 거의 못 벌고 사실상 뭐 적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AI도 언젠가는 수익을 전환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받은 돈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칩 사가지고 네. 전 세계 이용자를 갖다가 8억 명으로 늘린 거잖아요. 아마 5월달에 8억 명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10억 명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억 명에서 유료를 그 광고를 막 붙이고 뭐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 챗GPT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 중독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규모도 키워야 되고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줘야 돼요. 네트워크 효과를 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즘 챗GPT 쓰시면 결과물에 공유라는 버튼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공유해요? 딴 데도 공유할 바에 왜 그렇게 내부에 공유하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더 공유를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작업들도 공유하게 되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물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 더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여기서 DM도 하고 체류 시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내가 만든 재밌는 AI야 하면서 막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지금 오픈AI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소비자 시장을 키워 나가면 여기서 올해는 가능하면 사용자 체험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종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내년 정도부터는 광고도 띄우고 뭐도 하기 시작하면은 받아들이죠. 유튜브 네. 광고 있더라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 싫으면 22달러를 내든지 뭐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크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흔히 말해서 금강을 캐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 삽자루하고 괭이를 파는 엔비디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지금 탐사 전에 막 연구하고 막 이럴 때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막 이제는 막 깊게 들어가더니 금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더 깊게 들어갈수록 금이 더 있어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네. 저희 지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용자 10만 명 10억 명 만들게요 이러고 있으니 괭이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벌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150달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이거는 뭐 더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미국의 평균 목표 주가가 월가의 목표 주가가 174달러잖아요. 네. 그럼 뭐 250달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승의 여지는 있다. 물론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겠죠. 변곡점이 외부 변수가 있을 거고 중국과의 갈등이 뭐 어떻게 난다든지 블랙엘이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수는 있지만 그런 변수들을 리스크를 빼놓는다라면 저는 엔비디아는 꾸준히 상승하는 뭐 갑자기 떡상하고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네.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럼 엔비디아도 뭐 잠깐씩 한 번씩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AI 뭐 관련주들 중에서 좀 지금 뭐 아주 강력한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또 그거는 뭐가 이제 팔란티어가 있죠. 팔란티어가 있고 근데 팔란티어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 AI에서 생태계에서 대단히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케이던스요. 네, 주가가 뭐 지난 뭐 2년 사이도 그렇고 5년 사이도 보면은 네. 5년 전에 하여튼 100달러 안 했던 것이 지금 300달러가 넘는. 네. 뭐 케이던스는 칩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칩을 디자인한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죠. 네. 엔비디아도 케이던스 거를 많이 갖다 씁니다. 이런 기업들은 저는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라고 봐요. 엔비디아도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고요. 네. 여러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생태계에서. 지금 그 엔비디아 칩을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곳이라고 떡에 해야 들어가는 저기 쌀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아, 네. 이게- 독점으로 나쁘다. 네, 물론 암도 전 좋다고 봐요. 암도 한 뭐 100점 만점에 90%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엔비디아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그래서 암 거도 받고 케이던스 거도 받아서 케이던스가 암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이쁜 떡을 만드는 것이 판매용 떡을 만드는 것이 엔비디아고 여기 네. HBM도 들어가고 HBM도 좋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좋고 뭐 SK 하이닉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SK 하이닉스나 저는 케이던스라든지 이 엔비디아가 100점이라면 암이 한 90점이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90점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되게 우수한 학생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AI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는 2, 3년간은 주도한다 이 경제를. 네. 즉 금강을 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1850년 미국에 있었던 골드러시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1850년에 있었던 골드러시가 지금 거의 200년 만에 AI라는 금광을 또 AI 러시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는 와우 신기한 AI가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이제 컨슈머 AI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도 AI로 하고 SNS도 AI로 하고 DM도 모바일 메시징도 AI로 하고 쇼핑도 AI로 하는 배달도 AI로 시키고 뭐 그렇죠. 다 하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이폼이라고 해서 나를 대신해서 구매해줘. 지금 아마존에서 테스트로 시작했는데 구글이 5월달에 미국부터 지금 시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가 저기 배달의 민족 가가지고 어제 먹었던 마라탕 또 시켜줘. 그럼 AI가 좀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구글이 지금 제공한 거는 이런 식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판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GPU는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네. 앞으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팔란티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팔란티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팔란티어는 뭐 사실 AI 기업이 아니었죠.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해서 뭐 이거 온톨로지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번역하면 존재론이죠. 존재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온톨로지 존재론하고도 연관이 있죠. 즉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네. 형이상학이잖아요. 또 존재론은.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이라는 건 메타피직이라고 하는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직. 존재하는 것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존재 그중에 하나가 큰 주류가 존재론이라고 본다면 이 온톨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죠. 즉 존재하는 특성들 간에 네. 속성들을 연결해서 요렇게 봤을 때 얘네들의 의미는 뭐구나. 요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의미가 뭐구나. 요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뭐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특성들을 조합했을 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에서 그 데이터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존재들이 저에게 그걸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적외선 카메라에 뭐가 좀 잡혔는데 또 어떤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 탱크가 보이는데 요거까지는 뭔가 의미를 못 파악하겠는데 저기 보니까 보급 차량도 어디서 찍혔어요. 네. 아 뭔가 보급 차량도 움직이고 탱크도 움직이고 얘네 공격하는 거네. 근데 아무리 봐도 보급 차량이 보이잖아요. 연습하고 있는 거구나. 돌아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온톨로지다. 이게 그러면은 일종의 AI랑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란티어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9.11이 나고 나서 은행에서의 거래 중에서 특이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관계, 네. 이런 모든 관계를 엮어가지고 이 흐름을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데이터 분석 기업이었던 거죠. 네. 근데 보통 이 분석 기업이 경쟁력이 해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론 그 전부터도 서비스가 있고 정부의 가버먼트에 많이 팔면서 경찰에 많이 팔면서 논쟁도 많고 비판도 엄청나게 많았죠. 문제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이전의 팔란티어와 이후의 팔란티어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알렉스 카프 우크라이나 팔란티어 CEO가 전쟁이 나자마자 한 달 만에 키예프에 젤렌스키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네. 우리가 무료로 싹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전방 데이터뿐만 아니라 후방 데이터까지 다 주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팔란티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나 뭐 어떤 뭐 저기에 대응법을 대한 전쟁에 대한 알려주겠다. 것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뭘 것,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전쟁이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물자의 흐름이라든지 식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지금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가 지금 팔란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팔란티어는 무료로 제공해줬다고 하면서 네. 그 경험을 얻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되는 걸 작동하는 걸 받고. 그 작동하는 걸 받고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거래서 싫었는데 받은 거죠. 너무 효율이 좋고 하니까. 네, 받은 거고 또 미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뭐냐? 국방 차원에서는 한국도 곧 받겠죠. 미군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미팔군은 팔란티어 쓰는데 그렇죠. 우리도 안 쓸 수 없겠죠. 우리는 8펄 뭐 새로운 버전 만들어가지고 네.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뭐 호돌이 2.0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팔란티어를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물론 국산을 만들어서 뭐 중간에 API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해보는 시도가 전혀 불가능은 아니지만 한국도 쓰고 일본군도 쓸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워낙 자신의 사명에 우리의 적은 중국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중국 갈 리는 없지만 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운영체계로 행정에 이런 데 쓰고요. 가장 또 팔란티어의 지금 장점은 커머셜 고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국방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공급망을 갈 수 분석하는 있죠. 거구나. 여러분 뭐 자동차에도 뭐 2,000개, 3,000개, 뭐 2만 개, 3만 개 뭐 부품이 뭐 내연기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컨설팅 기업 같은 거네요. 뭐 보면은 뭐든지 다 하는 의사결정을 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죠. 그러니까요. 최종 의사결정을. 그래서 공급망 관리해 주는 거 지금 복잡해서 막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뭐 보통 ERP 시스템 써도 잘 안 되고 안 되죠. 네. 이런 거를 팔란티어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 시장의 동향들 어디서 물건이 팔리는 저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기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내렸다던데 그 사람들이 산 건가? 네. 아니면 미국 관광객이 스쳐갔다는데 그들이 산 건가? 야. 뭐 K-팝의 열풍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에서 판매 시장의 흐름들도 해주면서 종합적인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효율성이 증가됩니다만 단점이 있어요. 팔란티어 이 비싼 걸 한번 쓰게 되면 디펜던스, 그러니까 종속성이 강해져. 못 바꿔요, 딴 걸로. 어찌 보면은 뭐 직원들이 하던 것들도 다 지금 그쪽으로 네, 그래서 다 넘기는 바꿔놨는데 거니까. 얘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너무 비싸고 팔란티어 비쌉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쓰는데 한국에도 지금 HD 현대라든지 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몇 군데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딴 걸로 바꿀까? 못 바꾸는 거죠. 이제는 못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런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고객이 한 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년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소프트웨어 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 고객님 매달 돈을 내시든지 연간 결제하시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네. 그러면 연간 결제 선택하면 매년 돈 내셔야 됩니다 하면은 고객 수당, 여러분 기업 평가할 때 ARR이, 지금 제가 테슬라 할 때도 ARR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을 평가할 때 ARR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 가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 구매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저 기업은 30년간 우리 고객이야. 네. 10년간 고객이야. 요 자동차가 7년간 작동되는 동안 매출은 얼마 나올 거야. 그럼 미래의 기업 가치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디스컨팅에 이자율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밸류에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빅테크의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도 자꾸 아이폰도 팔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자꾸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애플 뮤직도 하고 뭐도 하고 네. 서비스 가려는 뭐냐면 이거 서비스 기업은 무조건 ARR이라는 게 있고. 구독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넷플릭스도 거죠? ARR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강정수가 넷플릭스를 보면은 강정수가 20년 앞으로 더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 20년 동안 강정수가 돈 낼 돈을 다 이자율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전환해가지고 기업 가치에 때려일 수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실적이 펀다멘탈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맞잖아요. 팔란티어가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40이라고 하는데 팔란티어의 수익의 증가율, 매출의 증가율을 합쳐가지고 40%가 넘으면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크 기업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팔란티어가 80 넘었어요. 80이에요. 네. 와. 그러니 그러면 뭐 최고의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만 팔란티어를 투자할 때 이제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펀다멘탈의 변화는 확신은 이 팔란티어는 워낙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네. 없고 정말 빅뉴스는 뭐 나토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국방에서. 요런 거 빅뉴스 외에는 끌어올릴 만한 거는 전체 S&P 500이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간다거나 AI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러한 기대치로 상승하는 것이지 펀다멘탈은 분기 외에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그냥 조용하게 가는 기업인데 나중에 실적이 팍 나오고 이런 식이군요. 네, 그러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죠. 계속 우상하겠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4월 2일 날인가요? 그 뭐 해방의 날 하니까 푹 내려갔잖아요. 그건 뭐 내려가고. 엔비디아도 94달러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어찌 보면 엔비디아랑 이 팔란티어 이 두 개는 그렇게 외부 변수로 갑자기 내려갈 때 사면 참 좋은 회사네요. 자주 생기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뭔가 어딘가에서 뭔가 큰일 나든지 해가지고 네. 갑자기 뭐 한 20-30% 빠져주면 그럴 때 꼬박꼬박 사야 될 회사다. 어찌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곳이네요. 네네네. 대체제는 없나요? 해자가 되게 큰 것이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해자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쌓이면 품질이 개선되고, 그럼 소비자가 늘고, 소비자가 늘면은 또 데이터가 쌓이고, 품질이 늘고, 품질이 늘으니까 소비자가 또 쌓이고, 그래서 또 데이터가 늘고, 이런 선순환을 그린다는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는 거기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 이제 국방이라는 약간 좀 폐쇄성과 보수적인 곳이 또 이게 들어가니까 네.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오긴 쉽지 않겠네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네요. 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요즘에 어쨌든 국내에서 AI 관련된 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또 약간 좀 가격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요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기대치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AI로 보기엔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물론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여기 뭐 AI 수석으로 가시고 그런 기대치, 그 기대치죠. 그거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죠. 기대치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가 약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가 만약에 챗GPT보다 네이버 검색을 더 많이 쓸 것 같다. 네. 그럼 이건 펀더멘털이 변하는 거니까 네이버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내년 봄에 까봤더니 챗GPT가 검색에서 우리나라 1위 먹었다더라. 네. 그럼 네이버 주가는 폭락하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으니까 또 기대치 때문에 상승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보안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 달러 기보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통화에 기초한 통화량들은 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굳이 원화 거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펜스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국 화폐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을 각국마다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모든 통화가 다 이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을 넘어서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국만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것인가? 네. 저는 뭐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안 만들 수는 없고. 근데 성공과 만드는 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오는 건 순수하게 100% 저는 기대치라고 봐요. 네. 기대치도 오르는 거 좋죠. 여러분 테슬라로 기대치로 전고점 찍었잖아요. 네. 400달러가 넘는. 네. 그거 다 빠졌잖아요. 그거는. 네. 트럼프 기대 효과가 전고점을 찍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러한 기대치는 현실화가 안 될 때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전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네이버의 카카오를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연결되면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챗GPT가 한국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챗GPT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소셜 미디어 뭐 이걸 시작하는 순간 카카오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는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위험성이 무엇인 잠재죠. 잠재 위험성이 뭔지를 보시는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AI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안에서 이제 각국이 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공하냐는 거는 또 이제 별개의 얘기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아까 말씀하신 뭐 확실한 기업들이 좀 위축될 때 한 번씩 사는 뭐 그게 좀 더 안전한 투자일 것 같긴 하네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이시죠.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부터 뭐 네이버까지 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AI가 이게 정말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모실 때마다 막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마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면은 또 다른 얘기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인류의 지금 뭐랄까 생활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20년 만에 뭐 안 타게 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아마 또 2년, 3년 뒤, 뭐 5년 뒤에는 완전 다른 삶을 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